대한민국 최대 비자금 스캔들의 증거 파일 제공자가 사라졌다. 수사 중이던 검사는 황당하기만 한데 완전히 죽 써서 개좋네. 검사의 수사 대상을 빼돌린 간 큰 인물은 정재계의 더러운 일은 도맡아서 처리하는 해결사 안상구. 권력자들을 뒤흔들 절호의 기회를 손에 넣은 그 못이 튀어나왔구만. 호영호재하던 언론인 이강인을 찾는다. 왜 이리 신났어? 미래자동차 오나님 비자금 파일. 그를 통해 더 큰 야망을 꿈꾸는데 형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이런 여우 같은 고물 봤나. 탄탄대로일 것 같던 그의 미래를 비웃듯 뒤통수를 치는 자가 있었으니 비자금 파일 주인공의 수아였다. 청소를 시켰으면 청소만 해주면 되지. 뭐 쓰레기를 음식하노야. 이거 하나 써이고 우리 상구 씨 이제부터 밥으로 삽시다. 하루아침에 쌓아온 모든 걸 잃게 되고 2년 후 폐인이 된 채 살아가는 안상구. 그건 복수를 하기 위한 그의 이중 생활이었다. 동명 웹툰이 원작인 이 영화. 위안결 웹툰의 또 다른 해석을 보여준 감독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일까? 캐릭터들을 잘 살리는 게 이 영화의 가장 중점이었죠. 그 웹툰이 어떤 부정부패하고 시스템에 집중을 했다면 저는 그 시스템에 속해 있는 어떤 개인들의 어떤 대결에 되게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작에서는 이제 르꼬 작가가 원래는 주인공인데 제가 이제 검사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거기다 집어넣었죠. 감찰부에 얘기해서 겨우 정직을 면했으니까 휴가나 갔다 와. 적당히 굴러먹다가 지방으로 가라. 어차피 족보도 없는 꼬리 자르기도 좋고 그거 아닙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 우장훈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면 자격지심이에요. 되게 이 캐릭터가 초반에 이제 자기 성공을 위한 욕망을 쫓아가는 캐릭터다 보니 자칫하면 그게 되게 설득력이 안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냥 조승우라는 배우가 입에서 나오면은 그게 가능하겠다고 저는 이제 확신이 있었죠. 잘 나가던 정치 깡패가 자신의 부하를 통해서 장필우의 딸대를 물었다. 지금 공사 치고 있네. 검사 우장훈은 안상구의 복수 계획을 눈치채고 복수의 대상들마저 낌새를 알아챈다. 이거 써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장면에서 저 배우 누구야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역할은 정말로 대중들이 몰랐던 배우가 해야지 정말 리얼할 테고 되게 소름 끼치게 무서울 수 있겠다. 이게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이 캐릭터는 그냥 직장인 보스의 어떤 오더를 받고선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짜증도 좀 있고 권태스러움도 있고 빨리 일을 끝내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맥주 한잔 먹고 자고 싶다. 그게 컨셉이었죠. 결국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안상구를 배반한 그의 부하. 다행히 간발의 차이로 이 순간을 모면하는데 이번에 잡힌다면 손이 아니라 생명줄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거대 조직에 맞서 외로운 사투를 벌인다. 처절하게 살아온 2년의 시절처럼 힘겹게 벗어났지만 결국 손을 잃었던 그날 밤처럼 조상무에게 덜미를 잡히고 만다. 예, 잡았습니다. 그때 안상구 앞에 나타난 구세주. 깡패야.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복수지.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복수를 내가 도와주려 하는데 안상구와 우검사가 이제 만나는 그 신들이 저는 승부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병헌과 그 조승우라는 어떤 그런 케미가 그 전에 본 적이 없잖아요. 두 배우의 완벽한 호흡은 어둡고 무거운 주제에 지칠 수 있는 관객들에게 웃음을 유발한다. 잘 들어라 깡패야. 그중 내부자들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이 장면. 소주 한병 사오라게. 아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와요. 이슬로 사오라게. 이슬로. 그래 싫어. 같은 화장실이네. 원래는 이제 유리가 이제 밑에는 벽이고 위만 유리. 근데 이제 이병헌 씨가 딱 보더니 아예 이럴 거면 더 그냥 밑에까지 그냥 통유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벽을 다시 띄고 다시 유리를 주문해가지고 3시간 걸렸거든요. 그때부터 부담감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말을 시작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딱 했는데 너무나도 이제 웃긴 거야 그게. 웃음 참느라고 못 찍고 막 그랬었어요. 그 이병헌 씨가
그 현장에서 그 영화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검사와 손을 잡고 다시 반격을 시작한 안상구. 한겨레은행에서 300억을 장필우 선거 자금으로 건넨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회장과 장 의원에게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무슨 보복을 당했습니까? 대중들은 모르는 정치인들의 추악한 민낯과 그 안에 숨긴 잔혹함까지 몸으로 증명한다. 오늘 오전 검찰이 미래자동차와 한겨레은행의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미래자동차의 비자금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 권력이란 큰 벽에 온몸을 던져 맞서보는 안상구. 정치 생명을 걸고 그 어떤 돈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쉽게 굴복할 리 없는 보니까 그들. 예전에 민주화 운동도 열심히 하셨대. 근데 그런 분이 왜 지금 바보 같은 안상구 꼬드겨서 여기까지 왜 왔을까? 벌써 조간신문 나올 시간이네. 반격은 이러했다. 미래자동차 비자금을 폭로한 안상구 씨가 2001년 반대파 폭력조직원 김모 씨를 청부살인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권력을 이용해 거짓마저 진실로 둔갑시키는 그들의 행동에 분노한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조폭의 말 한마디에 유력 기업인과 정치인 제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과 모든 걸 잃은 남자의 복수국 내부자들. 힘없는 자는 죄인이 되고 힘 있는 자가 곧 정의가 되는 요지경 세상은 우리 현실 세계와 많은 부분이 닮아 있고 힘을 갖지 못한 주인공들의 몸부림이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한계를 깨고 흥행 성공. 50분을 추가한 감독판마저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의 신기록을 낳았다. 처음에 내부자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얘기가 3시간 40분 분량의 편집본이 나왔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영화를 본 투자 배급사에서 2편으로 끊어서 개봉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을 정도로 캐릭터들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배우들도 좀 자기들이 좀 이렇게 더 되게 아끼는 신들이 있었고 찍었던 신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점을 보면 다시 복원해 보자라는 게 어떤 의도였던 거죠. 정의심? 복수? 그딴 것은 난 상관없어. 하지만 기자 양반, 빌어먹을 내 손이 없어졌단 말이오. 아예 전사가 사라졌던 부분들을 새로 도입하면서 또 한 번 영화 티켓값을 내고 봐도 아깝지 않을 새로운 한 편의 영화라는 방식으로 굉장히 독특하죠. 부조리한 사회의 민낯을 그려낸 화제작 내부자들의 우민호 감독은 이렇게 희망한다. 내부자들 2편이 안 나오는 대한민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